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과의 8강 경기가 끝나고 난 후 중국 온라인에 남겨진 중국 축구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한중전 리뷰와 중국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과 직접 상대해본 중국 선수들이 한국과 경기 후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是很开心能参加这个亚洲杯，然后跟这个韩国队也学习到很多这个足球方面的东西。是因为这个面对韩国队，如果你一个机会没有把握住的话，就很难了。所以说这个没办法，慢慢来嘛。希望这批的这个年轻队员能成长，以后能慢慢的追上这个或者是靠近这种韩国队的这个水平嘛。因为我觉得所有的丢球都或多或少是跟守门员有关系吧，这样子。然后肯定我也会就是待会儿回去会看这个视频，然后好好去总结这样。觉得亚运的感受？肯定有遗憾吧，可能跟对手整体实力还是有一点差距的，但是我们也拼尽全力了，还是比较遗憾嘛，觉得，因为我觉得我们这支队伍各个方面都还是不错的，但是这是足球嘛，碰到实力比我们更强的韩国队，然后输掉了比赛。就上场比较突然嘛，然后也没太发挥太好我们球队，然后回去继续总结呗。从头再来，他们肯定是本身实力就比我们强，然后我们是第四赛去拼这场比赛嘛，然后最后也是结果也不太理想，回去继续总结吧，有收获也有遗憾。 이번 경기를 지켜본 중국 누리꾼들은 0대2로 지고 있는데 후반에 지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플레이하더라 라며 이기고자 하는 의욕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맹 비난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 0대2로 밀리는 걸 선수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도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중국 축구팬은 마치 브라질 대표팀이랑 하는 것처럼 잔뜩 겁을 먹었더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 축구팬의 지적처럼 그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과 직접 맞부딪혀보고 실력 차를 금방 깨달은 중국 선수들이 실제로 기가 죽어 바로 꼬리를 내린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디펜딩 챔피언 한국팀의 실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된 중국 선수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끼고 회의감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해탈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8강전을 앞두고 중국 선수들이 서로 앞다퉈 한국과의 경기가 매우 기대된다며 잘 준비하겠다 큰 소리 쳤던 건 허풍이 아닌 TV에서나 보던 유럽에서 뛰는 한국 스타 선수들과 맞붙을 생각에 설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경기 전 중국 언론들 역시 발렌시아 청소년 캠프에서 훈련을 했던 중국 대표팀의 중앙수비수 황지아후이가 이강인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한중전을 발렌시아 더비라고 칭하기도 하고 타오창롱 대 이강인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한국 저지한다 대이변이 목표라면서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과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에이스 타오창롱이 동갑임을 강조하며 억지 라이벌 구도로 설정하고 둘의 대결을 대격돌로 표현하며 온갖 설레발을 떨었었습니다. 또 이런 중국 언론의 설레발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타오창롱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직접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과의 맞대결이 기대됩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의 뉴스와 그의 활약을 모아놓은 영상을 보긴 했지만 경기장에서 이강인과 직접 겨뤄보며 그의 수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라며 입을 털기도 했었는데요. 소원대로 이강인과 직접 붙어본 타오창롱은 경기 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서는 한국과 조금의 격차가 났다고 당당히 말했던 타오창롱은 집에 돌아가 난리난 여론 반응을 살피고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음날 중국 언론 티탄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표팀과의 격차가 정말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번 한국과의 경기 후 하루빨리 A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과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뒤 한국과 플레이해본 소감을 자세히 밝혔는데요. 그는 우리는 기술을 포함 체력과 몸싸움, 지능까지 모든 방면에서 한국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강인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달랐는데요. 그가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인 건 알고 있긴 하지만 그의 경기 템포를 좀 보세요.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공을 어찌나 자유자재로 여유롭게 차던지 정말로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라며 한국 선수들, 특히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한 감명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번에 한국 축구와의 실력 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절실히 깨달은 것인지 중국 현지에서 한중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 선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화제가 되며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 중국 현지 반응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월드컵 진출은 어려울 거다. 판다컵을 밟았던 박규영 선발에 경기 전 우리에게 청산해야 할 빚이 하나 있다. 경기 후 우리에게 청산해야 할 빚이 2개 있다. 그나마 홍콩팀이 희망적이다. 지난번에 내가 중국 축구가 최소 30년은 해를 끼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소 50년이네. 이번 경기에서 대국의 풍모를 느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중국 남자 축구는 한국, 일본, 이란, 호주와의 대결에서는 당연 노답이고 중동한테도 기본적으로 노답이고 동남아한테도 거의 노답에 가깝다. 남은 건 어디가 있을까? 됐다. 남자 축구는 진작 해체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딴 건 굳이 언급하지도 마라. 화만 난다. 언제쯤 중국 남자 축구가 해체한다는 발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정말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하는 소식이 될 텐데 14억 인구에서 축구할 줄 아는 11명도 못 찾아내냐? 도대체 누가 무능한 거냐? 축구가 또다시 나라 망신을 시켰다. 희망이 현실을 대신할 수 없다. 이기는 것이야말로 비정상. 여러분, 아직도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지난날의 원한을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또 새로운 원한이 추가됐다. 공평한 경쟁이었어. 기술이 딸린 건데 원한을 품을 게 뭐가 있어. 스스로가 부끄러울 뿐이지. 제발 복수 얘기 좀 그만해. 한국은 이미 넘치도록 체면을 세워줬어. 한국은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국대가 경기 내내 밀리며 드리블도 2초를 넘지 못하고 롱패스는 다 차단되고 기본기까지 너무 떨어졌잖아요. 다들 높으신 분들의 기공자님들인 것 같습니다. 성급팀은 4강에 나갔는데 국가대표팀은 떨어졌네. 성도 아니고 C팀이지. 중국팀은 매번 한국팀을 만날 때마다 기괴한 실수를 한다. 발밑은 약하고 뛴다고 뛰어도 뛰지를 못하더라. 슈퍼 천적이다. 죽을 만큼 무서운 천적. 경기 봤는데 경기 시작하고 한국은 힘도 안 썼는데 바로 2대0이 되더라. 남은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 국대랑 시간 때우기더라. 부상당할까봐 두려운 것 같았어. 못해도 정말 너무 못하더라. 에휴, 무슨 말을 더 하겠냐. 환불해줘. 난 중국 축구를 20살부터 시작해 50대가 된 지금까지 봐와서 익숙하다. 이제 화도 안 난다. 이번 생에는 중국 남자 축구의 월드컵 진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 중국 축구가 좋았던 적을 본 적이 없다. 국대 경기를 본다고 스마트폰이 재미없거나 드라마가 재미없거나 간식이 맛이 없다든가 그런 거야? 이제 더 이상 공안증이 아니야. 그냥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괜찮아. 우리 홍콩이 너네를 대신해 복수해줄게. 한국 2군하고도 이따위로 하다니. 해삼 좀 더 먹어라. 개소리 짓거린다. 솔직히 말해서 탈롱은 목류병형 중앙 공격수다. 이 선수들을 국대에 뽑아서 2026년 월드컵에 진출해야만 찐이다. 장난치냐? 2030년 월드컵도 가망이 없는데 뭔 2026년이야. 중국 축구의 유소년 시스템부터 문제야. 기본기나 의식 이런 것들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야.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기본기와 의식이 엄청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 확실히 기본기가 문제야. 짧은 패스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평소에 어떻게 패스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수가 너무 많아. 몸싸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천천히 노력하다 보면 따라갈 수 있을 거야. 한국은 캠퍼스 축구의 대표주자로 중학교, 대학교 팀들 모두 프로클럽과 연계돼 있어서 축구를 잘하면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축구를 못한다면 진학을 해서 다른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환상보다는 근본부터 정비해야 해. 한국과 일본은 체육과 교육을 제대로 융합시키는 데 성공했고 여기서 끊임없는 인재가 배출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우리의 이 큰 환경, 특히 이 교육제도는 체육과 교육의 융합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해버렸지. 차이가 보통 큰 게 아니더라. 수많은 천시위인들을 모두 감방으로 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면 힘들 거야. 이 연령대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면 희망이 없어. U15를 기대하는 게 그나마 괜찮지. 한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정말 축구를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이 연령대 선수들의 기술력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쫓아가냐? 격차가 더 커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진심으로 한국을 뛰어넘으려면 08년 이후 태어난 어린 선수들을 지켜봐야 하고 리그 수준을 올려야만 가능하다. 얘네들한테는 절대 희망이 없어. 격차도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고 2~3살 어린 선수들한테도 희망이 별로 없을 거야.
탈롱 너 같은 수준이 나이도 많은데 아직까지 축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희망이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성장할 수가 없다. 축구 환경이 딱 거기까지고 교육 수준도 딱 거기까지인데 무슨 수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겠어. 한국의 이 어린 선수들은 모두 유럽의 5대 리그나 2류 최정상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우리 어린 선수들은 중국 가짜 리그에서 축구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리그에서 아직 뛰어보지도 못한 선수도 있다. 옆집 한국은 어린 선수들을 끊임없이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 반면 우리 망할 놈들은 죄다 냄비 안에서나 썩어가고 있다. 난 탈롱에게 묻고 싶다. 우리의 뭘 믿고 한국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건지. 탈롱에게 묻는다고? 축협 돼지들에게 물어야지. 수준과 실력이 안 된다는 거 인정해. 그래도 몇 번의 반격과 프리킥에서는 방법이 보였어.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다고. 탈롱의 이 말은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다. 의사선생님 말 잘 들으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예전 판지이 세대 때도 너희들에게 이런 기대를 했었지. 당시 판지이 세대들이 고생해서 한국과의 거리를 좁혔는데 축협 이놈들 때문에 거리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다. 아, 한국과 격차가 조금이었구나. 조금이었다고? 고작 망망대해 정도. 중국이 필사적으로 한 건 긍정적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 다시 10번을 붙어본다 한들 가망이 없다. 타오창롱은 속도도 부족하고 몸싸움도 부족하고 유럽에 간다 한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아직 완전체의 한국 대표팀을 본 적도 없잖아. 이게 이미 격차가 엄청 크다는 거다. 유럽 가서 뭐하게? 밥 달라고 하게? 닭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용머리가 되는 게 낫다. 중국에서는 너희들이 최고다. 유럽? 대낮에 꿈을 꾸는구먼. 격차를 직시해라. 사실 마음속으로 격차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야 할지를 모른다. 축구 기술과 센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 몸싸움과 체력까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뭘 연습한 거냐? 해삼을 배불리 못 먹었냐?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20년은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전제하에. 약팀도 약팀만의 플레이가 있어 이길 확률도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경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한국과의 격차를 메울 수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더 격차가 커질 거다. 내가 단언하건대 영원히 한국과의 격차를 메울 수 없다. 중국은 허접. 20년 총결산, 세대가 바뀔수록 쓰레기. 판다컵부터 아시안게임, 그리고 곧 있을 아시안컵까지 자꾸 맞으면 맞을수록 익숙해진다. 중국 국대는 이미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데 익숙해졌다.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도 계속 똑같은 모습. 조금의 결심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하고 우리는 2단계 차이가 난다. 한국은 1류, 우리는 3류. 우리가 3류나 돼? 최하류지. 조금의 격차라니. 하하하. 두들겨 맞아서 아직 덜 깼나 보네. 한국이 2명 퇴장당해도 이길 수가 없다.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지. 하루 종일 쫑알거리네. 이기고 싶으면 가서 축구 연습이나 해라. 몰디브나 우리를 못 이길 게 확실하고 우리는 한국을 못 이길 게 확실하다. 조금의 격차? 염치 좀 챙겨라. 한국은 후보로 7에서 8명 내보냈는데도 격차가 그렇게 나던데 주전들이 뛰었으면 너네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조금의 격차라고? 난 후반만 봤는데 슈팅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닥쳐. 이건 축구가 아니다. 이건 중국 축구다. 아무런 긴장감이 없던 경기, 격차가 거대했다. 전반만 뛰어도 힘들어하더만. 이게 축구냐? 이건 그냥 중국 축구다. 다른 나라들의 축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조금의 격차란 5만 년이 지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것. 맨날 배운다면서 여태껏 성장한 적이 없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닌 팩트만을 전달드리는 팅동TV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